정치마수다. 오늘은 홍석준, 기동민 의원 두 분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여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거취를 두고 여야가 지금 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데요. 네. 그 방금 이재호 고문 모시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를 가지고 이 정도로 부딪혀야 되는 문제냐, 뭐 이런 어떤 지적을 좀 통렬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홍 의원님은? 예, 상당히 아쉽습니다. 여야가 사실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서 참 예. 어렵지만 오랜만에 이제 협치한 모습을 보인 것은 그만큼 이태원 참사를 앞두고는 강제력 있는 뭐 경찰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양한 좀 시각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이제 하고자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이제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 내지는 뭐 탄핵 소추를 들고 이래 나오니까 그럼 국정조사를 왜 하나?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행안부 장관으로서 주무장관이 만약에 탄핵 소추 해임 건의가 되면 국정조사에 따른 어떤 그 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 그리고 준비 이런 것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장관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합의를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저희도 좀 당혹스럽고 여야 협치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의미가 퇴색된 게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예, 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그 점 때문에 이제 해임 건의와 이 탄핵 소치를 검토를 해보는 예.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방 말씀을 주셨듯이 안전에 대한 재난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 내에서의 영향력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급 직원이라든지 행안부 관계자들의 소신이 있는 그리고 양심에 기초한 발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난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문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정조사의 방해 요소로 등장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금방 의총이 끝났습니다. 의총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의원들 만장일치로 해임 건의안은 불가피하다. 왜? 엊그저께 유족 몇 분이 나오셔서 국민들께 말씀 드시는 부분들 마음이 정말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초등학교 학급 단위의 회의를 하더라도 이런 결정사항은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 73% 내지 53%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질문 항목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경질에 동의한다 그리고 파면은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들이 압도적으로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그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책임의 당사자라고 하는 이상민 장관 또 다른 기관의 어떤 역할들을 맡기고 그리고 또 윤희군 경찰청장 엊그저께 무슨 사고가 났는데 거기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근엄한 얼굴로 엄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그분들의 말씀을 신뢰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국정조사를 잘 하기 위한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한 달 정도 진행이 되었고 특수본에서 22곳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정작 책임의 당사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집무실은 쏙 빠져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국민들은 대단히 좀 미흡하고 안타깝다는 심정들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첫 조치로서 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경질은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국민에 대한 예의자 도리이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당연히 국회에 할 일을 할 뿐이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잘 하기 위한 진상조사와 그리고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본 첫 단계를 밟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반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말씀하신 게 사실은 조금 이제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만약에 행안부 장관이 해임 내지는 탄핵 소추가 돼서 만약에 그 관련된 뭐 그 행안부에 관련된 뭐 본부장이라든지 뭐 과장이라든지 부서장을 부르게 된다면 행안부에 있던 전체 입장 그리고 경찰이라든지 관련된 입장을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하는 장관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법적인 문제, 어떤 또 정치적인 문제,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어떤 시각에서 답변 내지는 문제점을 지적할 어떤 그런 어떤 당사자가 사실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국정조사 할 필요 없이 그런 관련자를 먼저 행안부 장관을 먼저 처벌을 요구를 하면 되는 거죠. 저희들은 행안부 장관을 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먼저 조사 이후에 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을 질 사람을 좀 가려내는 것이 선우가 아니겠느냐. 지금부터 먼저
그런 식으로 어떤 책임의 어떤 선을 예단을 하는 것은 예. 저는 굉장히 좀 부정확한 그런 어떤 결론으로 이끌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어떤 생각입니다. 예. 네. 해임 건의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리고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행안부 장관이 현직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한 달 동안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이 현직 신분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소상하게 진실을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다양한 이 국민들의 이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버린 첫 번째 장본인은 바로 이상민 장관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무겁게 책임을 져야 될 분께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총리의 그 무책임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관계자들의 발언들이 이어진 그 출발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용산 경찰서장 그리고 용산 소방서장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했겠지만 준연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상으로서 이상민 장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처럼 단호한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신다는 기준선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친서 관계를 가릴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까웠던 분이기 때문에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친서 관계를 중심에 놓고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겠지만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생때 같은 정말 이 꽃다운 청춘 158분의 청춘들이 이 국가의 이 잘못된 책임으로 희생되신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준열하게 묻는 것이 저는 최고 통치자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또 일정하게 그분이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신 분이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거치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한 번 더 결심하시라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먼저 채택한다, 이런 말씀들 올립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말씀 네. 좀 드리면은 뭐 고등학교가 막 갖고 해서 대통령이 뭐 행안부 장관을 뭐 감싼다, 저는 결코 뭐 그런 일은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는 뭐 저희들도 지금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1, 2 상황실을 먼저 정보를 공개한 것이고, 저희들은 단지 이제 선의의 이제 문제라는 것이고, 철저한 진상조사 관련자 처벌, 여기에 뭐 지휘고와 뭐 어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합니다. 단지 어떤 시간적인 좀 선호에 있어서 특히 어렵게 국정조사를 합의를 하자마자 이렇게 행안부 장관을 이렇게 해임 건의 탄핵 소추 결의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홍 의원님의 진일보한 발언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무엇보다도 행안부 장관의 어떤 정책 책임성, 법적 책임성까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 사고 수습 이후에 어떤 거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지만, 만약에 그 얘기를 저는 대통령께서 혹은 행안부 장관이 국민들에게 나의 책임이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느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다, 나의 정치적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수습하고 난 이후에 당연히 나는 일반인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명백하게 못을 박았다면 저는 정치권 내에서도 일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열어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이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씀 주신 적 없으세요. 사실상 백지수표를 낸 것이다 라고 말씀 주시고 계시지만, 본인이 이 사태의 총책임자이고 당연히 정치적 법적 책임의 최종 책임자는 나다, 이런 공언들을 국민들 앞에 해주신다면 야당에서 해임 건의안, 탄핵소추 이런 걸 검토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100% 저희도 공감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진상 조사를 어렵게 국정조사라는 정치적인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뭐 대상 기관에 있던 문제라든지 특히 또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정쟁 내지는 또 그 강제력이 있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정확한 진상조사 밝혀내겠냐, 이런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합의가 된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오늘 의총으로 이런 어떤 결과를 이제 갖고 온 것은
국정조사의 애초의 어떤 목적을 실기할 뿐만 아니라 애초의 어떤 타협 정신을 훼손하는 것 같아서 예.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실망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 의원님 약간 다른 각도에서 질문 하나 네네네. 여쭤보고 아까 그 이재호 고문께서도 말씀하신 거라서 제가 그 말씀을 빌어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어떤 시간의 문제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참사 한 달이 지나도록 이 어떤 거대한 참사가 발생했는데 여당 내에서 혹은 집권 세력 쪽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어떻게 이 한 달 동안 아무도 없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희는 이제 과거의 세월호 때도 그렇고 네. 사실은 진상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거치지 않고 주무장관이 책임지고 한 어떤 그런 사후 어떤 결과물이 예. 과연 제대로 어떤 진상 조사가 제대로 밝혀지고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좀 의구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는 먼저 철저하게 좀 진상 조사에 일단은 먼저 올인을 하자 예. 이런 어떤 생각이지 저희가 뭐 만약에 책임을 안 질 것 같으면 왜 먼저 112 상황실에 어떤 그런 정보 공개라든지 그런 거 하겠습니까? 예. 혹시 추가로 저는 그거 역시 논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요. 그 당시에 국민 일각에서 일정하게 이주영 장관을 평가했던 것은 해수부 장관이 주무장관이고 그 주무장관이 거기에 대한 막대한 책임 의식과 그리고 소명 의식을 가지고 그 현장을 한 달 이상 지켰다는 겁니다. 유족들과 같이 숙식을 같이 했습니다. 유족들의 모든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물론 해결점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보고 유족들도 국민들도 적어도 책임 있는 장관이라면 저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정한 이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 지금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유체 이탈 화법 쓰셨고요. 철저하게 대상화시켰습니다. 사태의 한 복판에 내가 책임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모습들 거의 보이지 않았고요. 국회에 나와서 공공연하게 거짓말하셨어요. 유족들 명단 없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유족들 명단 다 파악하고 있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을 울리고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후 경중 따져보고 조치하는 게 일반론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상민 장관께서 보여준 이런 무책임한 행태, 유태이탈식 화법, 그리고 유족과 현장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 이것은 파면받아 마땅하다. 왜? 대통령께서 스스로 결자해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치권이 대통령의 짐을 덜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해임 건의하는 기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도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사실은 어떤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고 예. 정말 유가족이라든지 국민의 정말 이런 비통한 심정을 초기에 제대로 좀 어루만지지 못하고 주무장관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어떤 자세를 표방하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치적 책임 내지는 또 정치적 비판을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우리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지만 세월호 사건 때 또한 주무부처의 하나이던 그 강병규 당시 행안부 장관이 예. 사고 나자마자 얼마 이후에 사퇴를 하셨어요. 사실은 그 사태가 사고 수습 내지는 관련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노출됐다고 예. 도출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상조사 이후에 관련자 어떤 문제를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정부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내지는 책임 있는 사람을 절대 어떤 뭐 감싸고 보호하고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정부의 태도는 아니다. 이거는 뭐 확고하게 홍석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요. 저는 집권 여당에서 그나마 아쉽고 미흡하지만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나가고 있는 과정들은 전 진일보한 예전과 비교해서 한 달 전과 비교해서 보름 전과 비교해서 진일보한 과정이라고 평가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국정조사가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혹은 이후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일정한 입장을 가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될 수 없다는 뉘앙스로 고위 공직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야당의 대표급, 지도급 인사들께서 말씀 주시는 건 대단히 위험한 그런 사고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점이 아쉽다는 거죠. 조금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네, 네. 대단히 아쉽다는 네. 것이고 국정조사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상 기관 증인 채택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야당 내부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아니 청와대 비서실을 감사하지 못하는 그리고 법무부를 감사하지 못하는 국정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본질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불완전한 합의임에도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또 그 상대방 역시 국정을 이뤄가는 중요한 동력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서로 반발짝 물러서서 혹은 한 발짝 물러서서 소중하게 합의를 이루어낸 것이거든요.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정치권에서 오래간만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소중한 일보를 내걷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찌 보면 국민들 마음속에서 이미 탄핵당한, 이미 파면당한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채택했다는 이유로 금방 말씀해 주셨던 이런 과정들을 무위로 돌리는 그래서 국정조사에 임할 수 없다는 뉘앙스로 말씀 주시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가 아닌 것이고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국정조사랑 연결돼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만약에 이쪽 야당에서 강행한다면 국정조사 무산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다시 이제 의총이라든지 예. 당의 어떤 의견을 다시 한번 이제 좀 나눠봐야 되겠는 예. 문제죠. 그래서 우리 기동민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당 입장에서도 대통령 비서실 중에서 이제 국정 지금 현재 그 기획실 국정상실이 지금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법무부는 제외됐다 하지만 이제 대검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당 내에서도 좀 반론 반대가 좀 많았고 물론 이제 거기 대검 중에서도 이제 마약 수사만 이제 국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이제 대검의 반부패 수사 강력부이고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대장동을 그 수사하고 있는 실무 부서로서 뭐 당연히 실무 부서장이 와서 그렇게 이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수사에 있어서 어떤 독립성 내지는 거기에 상당히 좀 어떤 침해할 어떤 우려가 많다 그런 어떤 우려 어떤 속에서도 저희들이 국정조사를 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 어떤 귀중하게 만들어진 어렵게 만들어진 이런 어떤 합의가 이제 관련 어떤 진상조사를 거치기도 전에 책임자 선을 딱 넣고 그 책임자를 해임 건의 내지는 탄핵 소추를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의총으로 이제 결론을 짓고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어떤 국정조사의 어떤 본질적인 목적에 대한 회의론이 지금 당내에 강하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홍 의원님처럼 중심을 잡아주실 수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국민의힘 내부에서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귀당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일 때 혹독하고 신랄하게 너희들은 이 자생력과 독립성도 없는 그런 청와대 출장소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는 비아냥과 비판들을 억수로 많이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저는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또 입법부가 그리고 정당이 뭔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이번 국정조사가 어떻게 여하에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삐끗거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합의가 좌초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당 내부에도 왜 좀 더 본질적이고 강경한 근원적인 목소리가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고 자제해 나가면서 어렵사리 합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옥동자까지는 아니지만 국정조사에 대한 어떤 진실 이것이 폄훼되지 않도록 서로 양당에서 노력해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뭐 다른 얘기 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하시죠, 뭐. 예. 화물연대 파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여기서 정리를 했는데요. 화물연대 파업 상황, 그 노동 재개 명령, 업무 개시 예, 명령. 업무 개시 명령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 2,500명에 달하는 화물 자동차 특히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어떤 화물 자동차 사업자들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이 사상 최초로 예. 지금 이제 발동을 했습니다. 이 업무 개시 명령은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화물 연대는 노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각종 어떤 운송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 산업 현장에 막대한 지금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안전운임제의 어떤 연구화라든지 또한 안전운임제에 따른 어떤 품목 확대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전운임제라는 게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때 입법화 돼서 2020년도 3월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아주 이상한 제도입니다. 반시장적인 제도고요. 호주나 캐나다 뭐 몇몇 개 주에서만 있지
국가적으로는 하나도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입니다. 과속이라든지 그 화물 자동차의 어떤 장기간 어떤 운전으로 인한 어떤 피로도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EU라든지 미국에서는 하루에 일정 거리, 일정 시간 이상을 운행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안전운임제는 마치 공장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제와 같은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보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제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반시장적인 그런 어떤 제도인데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도 어차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이 제도를 처음부터 완전히 무시를 지금 못하니 3년 연장 정도는 최대한 받을 어떤 그런 생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연구화 그리고 안전 운임에 지금 현재 품목을 지금 현재는 시멘트 그리고 수출 컨테이너 품목인데 굉장히 많은 품목 확대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건 개별 기업들이 이건 국가적 문제가 아니라 개별 기업의 어떤 문제인 개별 기업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사항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먼저 이 시멘트 부분에 지금 업무 지금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잘하긴 동절기에 이게 제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으면은 타설된 어떤 건축물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건축 원가의 막대한 상승으로 인한 국민 경제에 피해는 물론이고 안전의 문제도 직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참 최후의 수단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지금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연대에서도 이 점을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하셔서 업무 현장으로 좀 복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발언하시죠. 최후의 수단을 너무 빨리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정광석사처럼 움직여야 될 부분은 이태원 참사라든지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행정부가 일치 단결해서 업무를 분장해서 정광석화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부처의 자율성을 줘야죠. 네. 국토부가 주무부서니까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 차관이 역할할 수 있도록 해야죠. 국토부 장관은 아무 실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국토부 차관은 어제 실무회의를 처음 했는데 우리의 손을 떠난 문제다. 당장이 결정한 문제다. 네. 그럼 뭐하러 협상을 합니까? 구색 맞추기 식인 거죠. 세계에 유례 없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대단히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잉태된 이런 제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노동자에 준해서 업무 개시 명령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분들이 원하는 거 누적되었던 과정들이고요. 이분들이 원하는 거 6개월 전에도 똑같이 얘기를 해서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면 일몰제 더 이상 연장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품목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상하고 교섭해보자, 논의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6개월 동안 아무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정부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죠. 업무를 해태한 것이라고요. 거기에 대한 논의 얼마든지 진척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몰제를 영구히 폐지해버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도 협상할 수 있는 여지들을 노조 쪽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품목 확대 문제시 2+알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전 품목에 다 확대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 역시 현 상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절충점들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협상장에 나가서 협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나오는 아무런 실권이 없다. 이미 당정 차원에서 청와대 차원에서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 업무 개시 명령에 복속해라. 누가 복속하겠습니까? 뭐냐면 어떤 의심을 하게 되냐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뭔가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착착착 움직이는 것이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찌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선다는 게 대단히 이례적이거든요. 최종적인 순간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최고의 국정 통치자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노사협상에 맡겨두지 않고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까? 그거 잘못되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한간에는 지금 뭐 이태원 참사 등으로 그리고 경제, 민생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노조 쪽에 힘없는 약자 쪽에 책임들을 모아서 일정의 시선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일수록 조금 인내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역시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제도와 입법으로 보완해야 되는 국회 역시 왜 이것이 국가 경제에 미치고 있는 어려운 점을 모르겠습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시급한 시일 내에 절충점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저는 더욱더 역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입법의 한 당사자였던 국민의힘 역시 그렇게 방관하듯이 말씀 주시면 안 돼요.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국토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일방적인 업무 개시 명령으로 밀어붙일 사안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시원하시죠.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저는 상당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이제 돼서 2018년도 민주당이 이제 주도해서 이제 입법화가 되었죠. 그리고 2020년도 3월달에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 노동관계에 있어서는 한번 시행한 것을 되돌리기가 복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없는 유례 없는 사적 계약, 즉 화주와 기업과 그리고 화물 자동차 사업자 간의 개별 어떤 계약의 어떤 문제를 국가의 어떤 문제로 끌어들여 버렸어요. 이 안전운임제가. 저는 이런 어떤 굉장히 지금 나쁜 선례를 남긴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저는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거 갑자기 결정됐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공약 때부터 이 문제를 좀 제기를 했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전에 이 문제로 인해서 한번 파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같은 해에 2번이나 이렇게 화물연대에서 파업한 적이 없어요. 이 파업은 화물연대의 어떤 자체적인 어떤 생각도 있겠지만 저는 민노총의 어떤 생각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이런 어떤 영향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너무 좀 민주당에서 이렇게 정략적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화물연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연장해서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한마디 정도만. 너무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 주시지만 노사 문제입니다. 노사 자율 협상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차관이 역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고 당정이 나서서 군사작전 방불케 하듯이 밀어붙이면 됩니까? 우리 사회 민주사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